이번 사연은 받기만 하고 뒷담화나 하던 시어머니와 신우가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사이다를 날려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염치는 가정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건가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댁은 만만한 게 장남인지 참 요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참다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할 것 같아서 이제 전부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신우는 불만을 갖더라고요. 왜 안 주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오는 게 없는데 주기만 하나요? 가족이라도 말이에요. 지난 설에 심해부 앞에서 시어머니와 신우 망신스러웠을 거예요. 앞으로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려고요.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생이에요. 아이들 어린이집 다닐 때 유행하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해외 직구로 구매하면 싸게 살 수 있었고 저희 아이들 옷 예쁘게 입히는 것도 좋고 해서 한때 많이 사서 입혔었죠. 첫째가 입던 옷 둘째가 입기도 하다가 둘째가 덩치가 좀 큰 편이라서 어느 땐가부터 첫째와 비슷한 사이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입던 옷을 신우가 달라고 해서 줬어요. 신우네도 아이가 둘인데 신우 첫째가 저희 둘째와 동갑이에요. 신우 첫째는 좀 작은 편이라서 저희 아이들이 입다가 작아진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신우 아이들은 2살 터울인데 신우 둘째도 저희 아이들이 입던 옷 준 거 잘 입었고요. 저희 아이들 입던 옷 마음에 드는 것 있으면 작아지지도 않았는데 신우는 달라고 할 정도로 그 브랜드 옷을 좋아했습니다. 그랬으면서 나중에는 뒤에서 저를 욕하고 다녔더라고요. 고맙다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었고 애들을 뭐 그리 비싼 옷을 입히냐고 시어머니와 엄청 뒷담화를 했더군요. 시어머니도 염치란 걸 모르는 분이라 뭐 뜻밖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라면 염치 없이 구는 딸에게 뭐라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너네 새언니는 비싼 돈 주고 산 옷인데 그걸 받아다 애들이 입혔으면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한다고 신우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랄 수도 없고 시어머니는 뒤에서 신우와 함께 제 욕을 했다니 말 다 했죠. 몇 년 전까지 설날에 저는 신우 아이들에게 세뱃돈 5만 원씩 주었습니다. 신우는 저희 아이들에게 1만 원씩 주었고요. 참다가 다음부터는 저도 신우 아이들에게 세뱃돈 1만 원씩 주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바로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너네가 손위인데 조카들 세뱃돈이 그게 뭐냐고요?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가서 뭐라 했는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안 봐도 뻔하죠. 세뱃돈 1만 원 주더라고 시어머니에게 불평하고 시어머니는 맞장구 치고 신우는 오빠 알기를 참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순한 성격이라 저는 거슬리는데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신우는 남편에게 가끔 돼지라고 놀렸어요. 외식하러 함께 가면 남편에게 그만 좀 처먹으라고 말하는데 내 남편 가지고 누가 이렇게 말하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남편과 사이도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남편과 사이가 안 좋더라도 제 앞에서 누가 제 남편을 가지고 무시하듯이 말하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도 듣는데 신우가 이런 식으로 남편을 무시하듯 말을 하니 정말 짜증이 나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 계신 데서 신우가 저희 남편에게 장난식으로 막말을 하길래 오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아이들도 듣는데 말이 그게 뭐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매간에 친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러시면서 제가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동생네는 명절에도 시댁에 잘 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지만 동서가 먼저 안 오기 시작했고 언젠가부터 시동생도 오지 않았어요. 시동생이 시어머니께 전화만 가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명절에는 시동생이 아이 데리고 왔었는데 신우가 저희 남편에게 또 그만 좀 처먹으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시동생이 신우에게 엄청 뭐라고 했어요. 너는 애들도 있는데 말하는 게 그게 뭐냐고 했거든요. 신우는 큰오빠랑 나는 친해서 그래. 작은 오빠는 안 친하니까 안 그러는 거고 그니까 상관마 이러더라고요. 시동생은 신우에게 욕을 하면서 상종 못할 인간이라며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동생에게는 뭐라 하지도 못해요. 시동생은 성격이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막 쏘아붙이는 성격. 저희 남편은 순한 사람이라서 남들이 뭐라 해도 그냥 넘기니까 만만해서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 같아 기분이 늘 안 좋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여행 같은 것은 못 보내드려도 콘서트 티켓은 가끔 구매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거든요. 티켓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가수예요. 전에 시어머니가 이번 콘서트는 꼭 가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모님과 함께 가신다고 티켓 2장을 꼭 구매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열일을 제쳐두고 1시간 넘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노력했지만 콘서트 티켓을 못 구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콘서트 티켓 싸지 않아요.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시어머니께 저는 애들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티켓 구하려고 노력했는데 못 구했다 했더니 그까짓게 그렇게 생색낼 일이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보통 딸들이 하니까 앞으로는 신우에게 말씀하시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정성이 부족하다고 하며 혀를 차셨는데 진짜 곱씹을수록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암튼 그때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콘서트 티켓 구해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지금도 속에서 화가 좀 올라오네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희는 명절마다 시댁과 시동생 시누이에게 선물 세트를 꼭 주었습니다. 시동생이 명절에 안 오기 시작한 이후로는 택배로 보냈어요. 남편이 장남이니 한 것이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는 받으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동서는 좀 까탈스러운 사람이기는 하지만 도리는 아는 사람인가 봐요. 처음 저희에게 선물 세트 받았을 때 명절 지나고 저희 집으로 동서가 과일 한 상자를 보냈더라고요. 그 후로 동서는 명절 전에 저희 집에 명절 선물을 보냈습니다. 신우에게는 고맙다는 말도 한번 못 들어봤어요. 명절이 1년에 2번씩 있고 저희 아이들 생일, 저와 남편 생일, 저희 결혼기념일 등이 있었지만 신우한테는 조그만 선물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네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다는 식이었죠. 그래도 시어머니는 아이들 생일에는 5만 원씩은 주셨습니다. 이거라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지 남편에게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안 하면 되지 않냐고 하길래 그래도 되냐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착하기만 하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남편도 화가 났다는 뜻이거든요. 암튼 작년 추석 때부터 신우와 시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늘 준비하던 명절 선물도 시동생네만 보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에 10만 원 드리고 저도 바쁘다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신우가 시어머니 생신에 어떻게 할 거냐고 전화를 했길래 이번에는 아가씨가 챙겨보라고 했죠. 신우는 오빠가 둘이나 있는데 그걸 왜 자기가 하냐길래 바쁘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입던 옷도 신우에게 안 주었어요. 신우가 달라 하면 작아진 옷이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지난 설에도 시댁에 아무것도 안 들고 갔거든요. 그리고 신우네 아이들에게 세뱃돈 봉투에도 안 넣고 그냥 10,000원씩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에 넣지도 않고 그게 뭐냐고 하시더라고요. 애들 세뱃돈 주는데 뭐가 어떻냐고 했죠. 신우는 언니가 이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해진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라고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무 잘하려고 노력했던 게 후회가 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시댁에 잘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서로 잘해야 계속 좋은 관계로 지내는 거지 우리가 잘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잘하던 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동서는 명절 때마다 우리한테 선물을 보내서 동서한테는 선물 보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정말 안 좋아지더라고요. 어머님이 싫어하는 동서와 제가 잘 지내는 것이 싫으신 거겠죠. 남편이 안 주고 안 받는 거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우에게 남편이 너는 그렇게 우리 애들 옷을 가져가고 무슨 때마다 선물이며 돈이며 받아놓고는 인사성은커녕 뒤에서 새언니 흉이나 보는데 뭘 바라냐고 말해주더라고요. 신우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신우는 자기 애들 있는데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짜증을 내길래 우리 애들 앞에서 오빠한테 돼지라고 막말한 주제에 개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우가 개소리? 개소리? 이러면서 잡아먹을 듯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남편이 염치도 모르는 년이 어딜 윗사람한테 덤비냐고 했고 시어머니는 이런 꼴 보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냐며 신세한탄을 하셨어요. 남편이 년자 들어가는 말 쓰는 걸 그때 처음 봤네요. 남편은 신우 남편에게도 뭐라 했어요? 내 동생이 염치 없는 인간이라도 뭐라 하면 우리 집안 욕먹이는 게 돼서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매제는 뭐 하고 있었냐고요? 마누라한테 받은 건 돌려주는 거 말이라도 한번 해본 적 있냐고 했더니 심해부는 생각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모부한테 그런 지적 받으면 아가씨는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라고요? 이런 건 집에서 어른이 가르쳐야 하는 것인데 그게 안 돼서 아가씨가 저러는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됐다면서 저희 보고 친정에 가라고 하시길래 웃으면서 인사하고 나왔어요. 시어머니와 신우 열받으라고 일부러 웃은 것은 아니었어요. 속이 좀 풀리니까 웃음이 나서 웃으며 인사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동서와 통화하며 설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형님 고생 많으셨다고 앞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안 주고 안 받는 걸로 하려고 해요. 그동안 호구처럼 산 걸로 나는 시댁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그래도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릴게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일방적인 건 한계가 있죠. 그동안 한 것만도 쓰니님과 남편이 착한 분들이라서 가능했을 겁니다. 이런 좋은 며느리에게 조금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굴러 들어오는 복을 감당 못하고 차버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보네요.